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주한의 오픽 X파일의 강주한입니다. 자,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그 X파일 첫 번째에서 굉장한 그 사람들의 놀람, 그리고 감동 이런 거 많이 받아서 두 번째도 착실하게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 내용을 잡아서 여러분에게 딱 독점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법칙은요, 바로 최소 선택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 지난번에 1탄에서 제가 3대2 법칙으로 아주 세상을 놀래켰는데요. 자, 이번에는 최소 선택의 법칙 궁금하시죠? 네. 잠시 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초보자는 절대 모른다. 사실 뭐 당연하죠. 네. 시험에 익숙치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고수는 아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오픽 출제 공식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백그라운드 서베이와 셀프 어세스먼트는 시험에 두 개의 우리의 과정을 거쳐서 오픽 시험을 보게 됩니다. 백그라운드 서베이는 시험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셀프 어세스먼트는 시험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내가 고민해서 딱 이렇게 시험을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핸드폰에서도 뭐 진동으로 설정을 하면 진동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 알람을 설정하면 알람이 울릴 것이고 하듯이 이 시험에서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옵션을 통해 이 시험을 세팅을 정하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직업 일 없음. 네, 잘했네요. 네, 두 번째 학생 아닌. 네, 그러면 국정원 소속이죠. 그죠? 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이게 참 좋은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학생도 아니에요, 직장인도 아니에요 하면 신분 관련 문제가 삭제가 되니까 좋은 전략을 썼군요. 아마 빅오픽을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가족과 함께 주택이나 아파트 거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여가 활동, 그리고 공연, 관람, 그리고 콘서트 관람, 공원 가기, 해변 가기, 카페, 커피 전문점 가기. 여가 활동 부분을 좀 강화해서 많이 골랐네요. 그리고 취미 관심사는 음악 감상을 골랐네요. 이 점을 좀 잘 봐두세요. 음악 아이콘 큐. 네. 자, 운동은 자전거, 조깅, 걷기, 운동 전혀 안 함. 이것은 유산소 운동 부분을 고른 거죠. 네. 그리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 운동이 출제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을 고르면 여기서 문제가 골라지다가 자전거를 고르면 자전거가 출제되는 것이고 여기서 시험이 자동으로 이렇게 하다가 걷기를 하면 걷기가 출제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다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 하면 운동군이 출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더라고요. 예, 이거 꼭 고르시면 시험의 범위 하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휴가 출장 부분은 국내 여행과 해외여행 두 개를 골랐고요. 국내 또는 해외가 출제되겠죠. 그러면 여행군을 준비하고 뭐 국내는 제주도를, 해외는 하와이를 하면 비슷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 점을 활용하려고 이렇게 골랐군요. 자, 여기는 아이콘을 좀 잘 보시죠. 나, 집, 그리고 이거는 뭐 놀러 다니는 건 해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취미 활동에는 음악, 운동에서는 달리고 있는 모습, 유산소 운동, 그리고 여행이네요. 자, 이 아이콘이 바로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이 중에 3개가 출제됩니다. 그게 바로 지난 1탄에서 제가 알려드린 거였죠. 그러니까 선택에 의한 이 아이콘 중에 단 3개가 출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아이콘에 곱하기 3이 출제 문항수가 되는 거죠. 9문항. 왜냐하면 한 주제군에는 3문항이 출제되니까요. 그래서 9문항이 우리가 고른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출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1탄을 한번 보시면 더 명확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first half가 있고 second half가 있는데 이거는 시험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번까지가 첫 번째고요. 7번부터 8번으로 넘어갈 때 난이도 재조정이 있어요. 자, 그래 보시면 4를 골랐고 난이도 재조정 시에 유지를 해서 그대로 4가 된 거죠. 그래서
4-4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4로 간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자기소개. 이거는 누구나 동일하죠. 그리고 선택 문제가 나왔네요. 네, 선택 문제에 해외여행이 출제가 됐어요. 실제 문제가 출제되었던 것을 가지고 우리는 복원해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이런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해외여행이니까 내가 여행골은 아까 7번 안에 의해 출제가 된 것이죠. 이때는 국내 여행도 출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행이 나오면 어디로 가는지, 주로 뭐를 하는지, 그리고 관련된 경험을 물어보는 순서로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5, 6, 7을 봤더니 이거는 거주 문제이군요. 네, 거주 문제도 맞습니다. 네, 우리가 골라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집에 대한 묘사 문제는 가장 첫 문항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보시면 2번에서도 해외여행의 그 묘사고요. 그리고 5번에서도 집에 대한 묘사가 출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첫 문항에 대한 특징인 묘사를 좀 알아두시면 처음에 주제가 결정되지 않고 출제되는 문항인 만큼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묘사를 준비해 두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빅5픽 좋은 교재입니다. 제가 썼거든요. 네. 자, 거기에 보면 그 묘사에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묘사 부분이 처음에 주제가 선택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주제를 모를 때 말할 수 있는 답안이므로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활동은 두 번째 문제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주말 활동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는 경험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세컨 하프입니다. 그 세컨 하프에서는 우리 그 난이도를 유지했어요. 네. 자, 8, 9, 10 여지껏 우리는 돌발 문제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오픽 X 파일 1탄에 의하면 돌발 문제의 출제는 두 주제입니다. 그러면 6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앞에 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뒤에 2개가 있겠죠. 보시면 이렇게 있네요. 이게 시험 구성의 원리입니다. 그거를 제가 1탄 때 강조드렸고 2탄 때도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정확히 그 패턴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자, 돌발에서는 집안일이 출제가 됐네요. 집안일은 4단계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집안일을 누가 분배하느냐. 이게 첫 문제. 어릴 적이 끼면 두 번째 문항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시제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험이죠. 그래서 누가 있느냐 현재 시제를 묻고 있고요. 그리고 어렸을 적, 경험 이렇게 해서 출제되고 있네요. 네, 집안일이에요. 그 집안일 모르고 시험 보시면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자, 롤플레이인데요. 네, 롤플레이는 지금 음악이 나왔어요. 그 롤플레이 문제의 출제는 왜 내느냐? 자, 첫 번째 질문을 못하면 IM 시리즈를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로 보면 등급이 Novice, Intermediate, Advanced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질문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11번에서 내가 질문을 못 넘기면 나는 그대로 Novice 확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면 어드밴스로 가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12번은 엘리베이터 같은 문항이죠. 내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타자마자 내릴 것이냐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험인데요. 시제를 평가합니다. 이거는 중앙 시점에서 IM2 이상을 줄 것인지를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음악 감상에 대한 롤플레이는 여지껏 나온 롤플레이 중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셔야겠죠. 네, 롤플레이에서 음악은 중요합니다. 그 처음에 MP3 플레이어를 쇼핑하는 느낌으로 두 가지 형태로 출제되는데 하나는 친구에게 물어보는 형태 또는 가게 주인에게 물어보는 형태로 출제됩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에게 빌린 MP3 플레이어를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사실 MP3 플레이어 요즘에 빌리지 않죠.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10년 전에 개발된 문제인데 아직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망가뜨린 물건을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지를 출제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런 경험이 있느냐. 근데 이때는 꼭 MP3 플레이어가 아니라 친구의 물건을 빌렸을 때 그때 어떻게 해결했느냐. 뭐 그런 경험이 되겠네요. 또는 당신이 뭐 물건을 망가뜨린 적이 있느냐. 거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요거 좀 중요합니다. 아이콘은 음악이죠. 네, 음악의 출제가 초반부의 문제로 나오면 좋아하는 음악, 어렸을 적에 들었던 음악,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뭐 등등이 출제가 되는데 이렇게 롤플레이로 출제가 되면 이 형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돌발 문제에 최근에 출제가 되는 컴퓨터 문제입니다. 사실 컴퓨터 문제는 출제가 안 되다가요. 작년부터 맹출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컴퓨터가 어떻게 되냐. 주로 컴퓨터로 뭐 합니까? 동영상 봅니까? 신문 읽습니까? 사실 고르지 않았거든요. 출제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의 특징, 특히 14번에서는 우리가 15번 문제에서 그 4단계를 고르면 마지막에 질문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너비스에서 인터미디엇이 확정이 되려고 2심제죠. 2심제. 그 북한에서는 사형 제도가 2심제라고 하죠. 네. 자, 여기 오픽에서는 IM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의 제도가 2심제입니다. 그래서 11번과 15번이 같은 맥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실제 시험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구나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좀 더 깊이 알아보죠. 자, 시험 문제의 구성. 1번, 2, 3, 4 한 주제. 이게 주제 1이고요. 주제 2, 주제 3, 주제 4, 주제 5. 자, 시험은 총 5주제로 움직이죠. 자, 자기소개는 언제나 붙박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5주제가 어떻게 출제되느냐? 보통 신분, 주거, 돌발입니다. 그 신분은 학생이냐? 직장인이냐? 만일에 아까 전처럼 타짜처럼 직장인과 학생을 제거하면 이 문제는 출제되지 않겠죠. 자, 집 문제 2, 3, 4에 많이 나옵니다. 돌발 2, 3, 4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가 그렇게 안 나온 경우 돌발이 여기로 밀립니다. 8, 90으로. 요거는 좀 알아두시고. 자, 5, 6, 7에서 선택 주제 제일 많이 나오고요.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대부분 관람, 음악 감상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자, 8, 9, 10은 아까 전에 여기서 선택 문제가 먼저 나오면 여기가 돌발이 나오는 겁니다. 이 돌발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출제됩니다. 여기서나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선택 주제가 출제되는 경우는 음악 감상과 운동이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제가 지금 말로 막 말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중요성을 모를 수 있지만 시험을 보신 분은 와, 꿀팁이다. 이거 대박이다. 댓글 달아야겠다. 10년 만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실 겁니다. 자, 11, 12, 13은 11번은 롤플레이 시작이고요. 아까 봤듯이 질문 출제입니다. 그 12번은 해결책, 13번은 경험이죠. 롤플레이고요. 그리고 14, 15는 선택 또는 돌발이 나오고 마지막 문제는 질문으로 출제가 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요. 자, 요거를 뾰로롱 바꿔볼게요. 네. 자, 이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에 그 시험 테두리 안에 넣어본 건데요. 네. 자기소개, 여행, 그리고 집 문제, 집안일은 돌발로 출제가 됐죠. 이게 그러니까 그 여행이 지금 먼저 나와 버리니까 선택 문제가 먼저 나오니까 돌발이 갈 곳을 잃고 가출을 해서 8, 90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11, 12, 13은 음악이 나왔죠. 14, 15는 돌발이 나왔죠. 돌발은 2개. 고른 문제는 3개. 이게 바로 3대2 법칙. 총 시험의 주제는 5개. 그 중에 고른 주제 3개. 고르지 않은 주제 2개. 3대2 법칙. 이게 1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려드릴 2탄에서 최소의 법칙은, 최소 선택의 법칙은 바로 이거 쭉쭉 지나갈게요. 이건 했으니까. 이것입니다. 자, 시험에서는요.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우리는 이런 각종 선택을 하는데 여기 잘 보세요.
한 개 이상을 선택하라고 돼 있는 게 많습니다. 자, 시험에서는 4번에서 7번의 그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여러분은 12개를 고르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릴 건 이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4번, 5번, 6번, 7번 중에서 내가 풀고 싶은 문제가 있죠. 그거를 해당 번호에 하나만 고르십시오. 예를 들어 이렇게. 그러면 이 컴퓨터에서는 이 문제 중에 선택한 후보군 중에 선택을 하여 출제하죠. 아무리 골라봐야 얘가 출제되는 것이죠. 자, 최소 선택의 법칙은 바로 내가 출제되길 바라는 문항을 찍은 후 거기에 단 한 개만 고르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가장 높은 확률로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출제에 대한 주제가 있다면 그걸 준비하시고 한 개 이상의 선택에 단 하나를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X파일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주제가 출제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정말 대단하죠? 좋은 댓글 많이 올려주시면 3탄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